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니 미 FDA 승인 대조전 관련되는 기사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외국인 수급 중에서 메릴린치 관련되는 159,748주 순매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5일립 평선이냐, 브랜드밴드 상한선 돌파냐, 여기 이제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어떤 구간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 이제 댓글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면, 전환사채 이제 전체가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유통 주식수 1% 미만이라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 관련되는 부분들이 공시 없이 주식 전환해서 내다 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유통 주식수 1% 미만이니까 이제 공시 의무는 없어요. 공시 의무는 없는데 이제 조금 더 보충을 좀 해드리면, 그렇다면 이제 뭐 공시 없이 뭐 팔아도 모르겠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적으로 이제 판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주식수 계산할 때 이제 이 부분들을 사업보고서나 이제 공시사항에서는 이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전환 가능 기간이 이제 3월 8일부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12 보유자가 이제 기관이든 개인이든 사모 대상자가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뭐 전환 기간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채 계약서 상에 이제 이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보통 영업일수로 한 10일이나 15일 정도 지나야 이제 주식 전환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3월 8일로 만약에 잡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 영업일수를 보면 이제 11, 12, 13, 14, 15, 17, 18, 19, 20. 그러니까 3월 20일 포드파 골데이터 이후에 이제 주식 관련되는 만약에 이제 뭐 일정 부분 물량도 뭐 크진 않습니다만, 예, 그게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요 20일 이전에는 이 부분하고는 또 이렇게 수급상으로는 관련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전환을 하더라도 이제 걸리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3월 20일 이후에 어떤 이제 이벤트로 뭐 물량들이 뭐 한꺼번에 나오든 조금씩 나오든 그 부분들이니까 3월 20일 이전까지는 이 이벤트는 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뭐 많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들이라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소개해드리면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3월 관련되는 부분, FDA 이제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국내 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HLB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 포드파 일정들이 지금 잡혀 있는 부분들이 국내에든 국외에서든지 기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그간의 진행 사항들과 20일까지니까 지금 뭐 D- 오늘 기준으로 뭐 영업일수로 그냥 칼렌더 데이로 이제 따르면 D- 한 16일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 애초에 지난해 심사 결과가 요거는 이제 5월 17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작년 5월 17일 포드파 일정이었고, 캄넬리주밥의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CR 레터를 받으면서 일단 홀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리서브미션을 권고받고 이제 9월 달에 재신청을 하고, 10월 달에 이제 클래스 2가 되어서 그때 이제 6만원 살짝 하에 했다가 11월 달에 이제 비모 인스펙션에서는 NAI를 받았고, 올해 1월 6일에 캄넬리주밥의 재실사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다시 CAP에 관련되는 부분은 1월 24일 정도에 생각보다 빠르게 일단은 이 부분들 답변을 했고, 이후에 이제 뭐 2차, 3차 이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칼렌더 데이로 2월 17일 이후부터는 이제 EIR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수령 일자는 3월 20일 이후가 이제 뭐 45일부터 90일까지 하면 항서제약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평균 보면 이제 3월 20일보다는 뒤에 갈 가능성이 높고요. FDA의 정보공개법으로 이제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들도 시간이 걸릴 거고, 다만 이제 그 전에 사설 사이트에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들을 빨리 이제 입수를 해서 유료입니다만, 그 부분들을 공개한다면 뭐 공개될 수도 있는 요런 어떤 이제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플로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드파 골데이터도 이제 3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3월 달에는 언제든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종 이제 데드라인이 3월 20일까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매일 이제 그 관련되는 기사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도 장중에 나왔던 이제 기사들은 뭐 금방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이제 3월 1일에 나왔던 이제 지난주에서 의미있던 것은 결국 에스모 쪽에서 가이드라인의 1차 치료제 등재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의미 있는 것은 허가 이전에도 이제 이 부분에 가이드라인이 등재됐다는 부분들은 오프라벨이라도 약을 쓸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만큼 약의 어떤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키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에즈모라든지 아스코라든지 NCCN에도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주면서 NCCN 등재의 어떤 기대감과 그 다음에 간접적입니다만 FDA 관련되는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향후에 이제 매출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제 플로우로 영향을 주는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당일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던 이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되는 기사를 보면 에즈모는 아스코와 AACR과 더불어서 3대 암학회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에즈모, NCCN, 아스코 이렇게 세 가지 가이드라인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벨 같은 경우에는 온라벨을 받았던 거를 뭐 다른 쪽으로 쓴다든지 아예 이제 이런 허가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프라벨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품목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가이드라인을 올린 사례는 극히 드문데, 간암은 이제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 옵션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옵티보 여보이와 베이진사의 티슬레리주맙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만 단독으로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서 결국 이제 의료진들이 이 부분들을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에는 사용하겠다는 이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 우리가 3월 1일까지 이제 쉴 때 미정시가 전일에도 이제 장 초반에 좀 괜찮다가 이제 후반부에 밀려버렸는데요.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보시게 되면 아침에는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샀다가 옷장에는 다시 팔았고,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들은 조금 이제 매수를 하고, 이제 개인들은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HLB는 이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코스닥 시장 전체를 좀 앞서가는 어떤 그런 어떤 차트를 지금 바꾸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3월 첫 번째 거래일에 아침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장중에 91,500원대까지 윗꼬리가 내고, 이후에 이제 11시까지 흐름 보면 장중에 87,000원. 그래서 88,000원의 흐름이 이제 지난주에 장중에 어떤 저점이었는데 10시 전까지 이제 살짝 이제 단봉상으로 분봉상으로 이제 거래가 있으면서 밀렸습니다만 바로 이제 되돌렸고, 오후에 이제 1시 넘어서는 다시 이제 9만원대 윗단까지 이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다가 종가상으로는 이제 9만원 회복 못했습니다만 89,400원으로 100원 정도 강보합권으로 마쳤고, 시간 내에 이제 흐름들이 600원 다시 올리면서 거래는 크진 않았습니다. 이제 9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을
만드는 모습으로 강한, 그래서 지금 이제 5일선 정도에선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좀 더 강하려고 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올라가야 되죠. 가장 강한 것은 볼린저 밴드 상단일 때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이제 상한선 가격이 93,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에 97,000원대까지 갔던 윗꼬리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번 주에 이제 그 흐름의 양봉이 이제 거래량과 동반해서 한번 나올 수 있는지, 27일에 이제 거래량이 500만 주를 넘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을 동반한 기준봉을 일단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하고 오늘은 이제 거래를 오늘은 이제 100만 주 초반 정도로 다시 거래를 줄여서 이제 플랫형으로 이제 뭐 5일선 위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이 93,000원을 넘어가는 흐름들을 이번 주에 거래를 동반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급 상황에서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HLB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26억 정도 매도가 왔고, 이제 기관 쪽에서는 44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 쪽하고 이제 합쳐보면 HLB가 14만 주로 프로그램 매도는 이제 금요일에 이어서 같이 일단 매도가 나왔고,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한 4일 정도 나오면서 흐름을 했다면, 오늘은 메릴린치에서 15만 9천 주대의 어떤 흐름들을 아침부터 해서 계속 일단 오후장까지 계속 이제 거래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9만 주대 이제 매도를 하면서, 본래는 이제 이런 신한이라든지 한국 이런 쪽이 이제 매도를 주도했다면, 오늘은 모건 스탠리하고 이제 신한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외국계 창구들이 이제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오늘은 메릴린치의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에즈모의 영향이 외국계 쪽에서 이제 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도 대비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신규 매수까지 가세한다면 다시 지금 양봉에서 흐름이 여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차트는 계속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양봉에서 거래가 터지고, 보시면 양봉에서 거래가 터지고 원봉에서 거래를 줄여서 만드는 흐름,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까지 위로 올라가면 좀 더 강한 흐름들이 이제 3월 20일까지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일정에서 강한 모습을 여전히 보일 수 있는 어떤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유자들께서는 계속 이제 주시하시면서 흐름을 체크해야 됩니다. 장중에는 무료 이제 텔레그램 방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링크 아래에 흐름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입장 관련되는 문의는 문자 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종목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